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국가 암호화폐 산고를 판매할 전망입니다. 판매 예정인 산고 코인은 21억 개로 개당 10센트로 측정됐습니다. G20의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제 표준 실현에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조정을 강화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아차의 미국 판매법인 기아 아메리카가 기아 테마 NFT로 교환할 수 있는 QR코드를 내장한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시청자는 30초 광고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아 소울 NFT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자금 세탁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 인원도 전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금융당국 또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나 핀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업체들의 플랫폼 출시 그리고 개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는 25일 국가 암호화폐 산고 플랫폼을 출시하고 산고 코인 21억 개를 판매할 전망입니다. 산고는 산고 코인을 생태계의 기본 통화로 하는 중화공의 국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비트코인과 연동되는데요. 산고 코인의 가격은 개당 10센트로 최소 구매는 $500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산고 코인을 사고 또 락업하는 투자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메타버스 부동산을 갖게 되는데요. 산고 프로젝트 사전에 등록자들에게 발송된 메일에 따르면 산고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 배포, 커뮤니티 지원 등을 위한 중앙허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래핑 버전과 자동화 마켓 메이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3차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G20의 주요 재무시장들이 참가했던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제 보건, 국제 금융 구조, 금융 부문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G20의 재무시장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G20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 로드맵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각 주요 국가는 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지지하면서 국제 표준 실현에 있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조정을 강화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험의 방지 능력을 더욱이 높여야 한다면서 전 세계 금융 안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미국 판매법인 기아 아메리카가 기아 테마 NFT로 교환할 수 있는 QR코드를 내장한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Built for You Are라는 제목의 이 캠페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만 100개의 기아 테마 NFT 중에 1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NFT 마켓플레이스인 스위트 NF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코드를 통해서 받은 NFT는 이 블록체인 웹 3.0 지갑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 마케팅 부사장 러셀 웨이저는 기아 소울은 NFT처럼 개인주의적이며 기아는 항상 최첨단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아의 광고는 현대차 그룹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이 2017년 인수한 데이비드 앤 골리아스가 제작했으며 DASK NFT 활용해서 개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빌딩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대신에 송금이나 대금 결제에 쓰이지 않도록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있는데 개인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어 전 세계의 트래블러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달러 연동 코인 보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했다면서 유럽의 미카 규제안처럼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는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글로벌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쓸 스테이블 코인은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암호화폐 불법 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으로 검거 인원은 총 1,97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에서 3조 1,282억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검거 인원도 2021년 862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53.9%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2021년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는 약 2조 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V글로벌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유사 수신 사건인 QRC뱅크도 여기에 한몫했습니다. 양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러시아 내 상품과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금융자산, 이 DFA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해당 법안은 러시아 정부 관부에 게재된 뒤 약 열흘 후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단 이와는 별도로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국제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면 서방의 제재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리플과 관련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기억 디귿, 디귿 미음입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맥칼렙이 이것을 이유로 500만 리플을 보유하겠다고 밝혔죠. 바로 급등 대비인데요. 그는 만약 보유하고 있었던 리플을 모두 팔아버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500만 리플이 $500만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남은 XRP마저 팔지 않아도 나와 내 가족에겐 더 많은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맥칼렙은 리플 공동 창업자로 약 90억 리플을 할당받은 뒤 올 들어 보유하고 있던 리플 대부분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날 돌연 그가 다시 280만 리플을 매수하면서 현재 그가 총 530만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초성입니다. 시옷 비읍 이응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것을 위해 1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죠.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 그 정도의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싸움은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SEC는 대다수 암호화폐 기업이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논쟁이 발생하면 이런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회사들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SEC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피읍, 티읕, 니은, 시옷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리플은 꾸준히 이것을 늘려가고 있죠.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지난 1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모로코 최대 은행인 아티 자리 와파가 최근 글로벌 다국적 결제 기업인 톤스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신은 양사의 제휴는 리플과 리플의 송금 플랫폼 리플넷이 톤스와 아티 자리 와파 은행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아타자리와파 은행 사용자들은 리플넷과 툰즈 연동으로 보다 빠른 국경 간의 송금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올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부상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또 달러 강세는 달러 표시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유동성 축소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